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18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주식에만 20% 할증가세를 붙여갖고 왜 얹을까요? 그래야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 거 아니냐고. 상속세 없애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니까요. 그 사례가 스웨덴에 있었던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200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거든요. 이후에 2003년에 1조 3,700억 크로나, 약 163조 원에 뛴 세수가 2004년 169조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196조 원으로 세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국내 총생산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 동안 48%에서 44%로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줬는데 세율을 인하해줬는데 그 인하한 세율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갖고 국가의 부는 늘어났고 세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예. 계속 감세를 추진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세금을 줄여주었을 때 더 법인도 근로소득 버시는 그런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네. 내가 이제 1억을 벌었는데 네. 1,000만 원은 세금 떼는 경우하고 1억을 벌었는데 9천만 원 세금 떼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한다니까. 아니면 적당히 일하고 싶죠. 예,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70년대만 해도 네. 거기도 되게 사회주의화돼 있었어요. 그때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75%였습니다. 그 75%니까 일 안 해. 1억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75% 세금이에요. 그러면 1억까지 벌 때까지 일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번 거에 25%는 내 거고 75% 나랄게 되니까 그까지만 딱 고선까지만 일하고 그 넘어서는 일 안 한다고요. 당연하잖아요. 아, 미쳤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에서 75% 갖고 왔는데 무슨 일할 맛이 생겨서 일하겠냐고. 근데 1억을 그 단계까지 버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높고. 그렇죠.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사람인 예, 거죠. 예, 예. 그 사람이 일 안 하게 만든다. 수천 명이 뭔가요? 그 수천 명의 가족까지 먹여 살릴 사람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레건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게 저는 과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상식인데 예. 상속세를 없애면 왜 세수가 늘어나는 거죠? 경제방송을 하는 PD들도 궁금해하고요. 예. 뭐 당연히 진행하는 뭐 앵커나 아나운서들도 왜 그런 거지? 아니 사실 관심도 없어요. 예, 예. 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니들이 다 정신병자라서 그래. 이 새끼들아. 민주당이나 쳐찍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재용이 아픔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재용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내 새끼야. 원래 그런 거라고 경제는.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5위 밀폐 용기업체였던 나겐나락은 3천억 안팎의 상속세 부담으로 해서 홍콩계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겐나락은 지금 망했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였던 한샘도 2021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코티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이때 1조 원인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싱가포르 가갖고 사모펀드 만든다고 이 사람들이. 그 사모펀드가 공매도 친다고. 당신 에코프로 BM 그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결국은 이걸 왜 하냐? 상속세 세율을 줄이면 어차피 세금이 더 늘어나고 경제 다 활성하고 다 에브리바디 해피한데 왜 상속세 우리나라에서 안 줄여주냐? 사모펀드 때문에. 사모펀드 배분을 주려고. 얘들이 로비한다고. 민주당 애들한테 얘기해서 야 사모펀드 저거 하면 부자 감세라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다고. 가업 상속 공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도 엄격해 유명무실하다. 2016년에서 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아서 총 공제 금액은 2,967억 원에 그친다. 그러니까 이제 가압상속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아들한테 물려줬을 때 그 아들이 일단 세금 내지만 상속세 낼 돈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되게 규정이 까다로워요. 부자들한테 이제 이 도움을 주면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거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민주당의 그 프로파간다 때문에 가압상속 공제는 사실 독일에 있던 제도를 우리가 갖고 온 건데 독일은 이게 되게 잘 돼 있어 갖고 독일의 경우에는 연평균 1,300건. 공제 금액이 163억 유로, 22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가면은 대를 이어갖고 이제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넘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상속세 때문에. 근데 왜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 정치병자들에서 그렇지. 언론 새끼들, 네 새끼들이 다 정치병자들에서 그렇지. 개새끼들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민주주의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언론 개새끼들이, 언론에 특히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잖아요. 무식하고 멍청하고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얘기하는 게 스웨덴 얘기하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 스웨덴을 본받죠. 아니 상속세도 좀 본받으라고. 왜 상속세만 또 빼놓고 안 본받냐고.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다고 이 새끼들아. 스웨덴 상속세 없다고 이 새끼들아.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18개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된다니까요. 이 와중에서도 한국은 실질세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이상한 나라고, 거기다가 주식에만 20% 할증과세를 붙여갖고, 주식에 할증 과세를 붙는 거. 주식 네. 상속할 때만 20% 네. 얹은다고요. 예. 왜 얹을까요? 그래야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 거 아니냐고. 미쳤다니까. 이건 진짜 단체로 미쳤다니까 진짜.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속을 내가 받았을 때 세금 안 내면 그러면 제로로 받는 거잖아요. 갖고 있다가 내가 이제 돈 쓸 일이 있어서 팔 때 그쵸. 그때 세금 내라는 게 자본이득세입니다. 네.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고요. 이게 이제 18개밖에 상속세를 안 내는 이유가 지금 상속세를 안 걷어도 어차피 자본이득세를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도. 왜 안 하냐? 그렇게 하면은 사모펀드 일감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요. 딴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지분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하는.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거 하는 나라들이 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이런 좌파들이 이상향으로 삼는 나라일수록 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그러냐? 민주당이 사모펀드 카르텔에 정치자금 쳐받아서 그래요. 딴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 수입이 한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1조 3천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1%도 안 된다고. 그 세금 안 걷는다고 해갖고 국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고요. 0.3%에 해당되니까. 그것보다 삼성전자가 기업 잘해서 예,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네. 손실 안 내고 이익 나는 게 이익만 나면 됩니다. 네. 훨씬 더 많고요. 그조차도 사실은 따져보면 오히려 세금이 줄게 돼 있다고. 상속증여세가 14조 6천억으로 4%, 3.7%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만큼 안 거쳐요. 작년에 넥슨 김정희 죽어서 그래. 그게 7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지금 연부연납으로 해서 이제 세금 납부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상속증여세는 대략 한 네. 4조에서 5조 원 정도입니다. 네. 1, 2%밖에 안 된다고 어차피. 네. 그거를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받자. 천천히. 근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들을 배불리고 치킨값이 올라간다고. 홈플러스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다고요. 점포가 폐쇄된다고. 이런데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주요 OECD 국가 실질 상속세율과 공제제도. 일본은 12%라는 겁니다. 이게 왜 12%냐면 네. 비상장 기업은 80% 납세 유예를 해주거든요. 네. 5년 후에는 면제했거든요. 이게 가압상속 공제. 그래서 실제 실효세율은 12%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목세율 50%지만 실질세율은 60%라는 거예요. 가업성 개시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 공제해 주는데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갖고 신청한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만 60%고 프랑스는 11.25%예요. 세율은 45%지만 실질세율은 11.25%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미국은 좀 40% 높은 편인데 부부간 상속세가 없습니다. 와이프 돈 내 돈이고 내 돈이 와이프 돈이지. 그걸로 5억 아는데 상속세, 증여세 매기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한도가 6억이에요. 5년 동안에. 나는 진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우리 와이프 다 갖다 주고 싶은데 네. 못 갖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그거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혼율 높이는 원인입니다. 부부 단합이 안 돼요. 부부 단합이 안 된다고. 이거 이혼율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니까요. 이게. 영국은 20%.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목 최고 세율은 40%지만 상장 주식은 50% 까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20% 할증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미 영국은 까주는데. 비상장 주식은 100% 공제해준다. 예. 이러니까 그런 애들이 배불려주기 위해 갖고 언론사 이런 애들 구워 삶아갖고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주면 안 돼. 아니 네가 왜 이재용 세금을 걱정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폐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가 1971년 또는 1972년, 호주가 1979년, 이스라엘이 1980년 또는 81년, 뉴질랜드가 1992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이 2004년, 멕시코가 2005년, 스웨덴이 2005년, 오스트리아가 2008년, 싱가포르 2008년, 노르웨이, 체코가 2014년에 상속세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가면 된다고. 따라가고 대신 자본이득세 물리면 되잖아요. 그쵸. 예. 이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아니 예.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팔 주식이 아닌데 예. 그거를 거액의 세금을 매기면 예, 팔아야 방법이 되잖아요. 없잖아요. 거액의 네. 세금을 매기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님이 예. 삼성전자 8만 원 갔을 때 파셨거든요. 예. 블록딜. 예. 그러고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 그거 네.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다 피해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 블록딜 받은 외국계 금융기관 애들, 걔들한테 득되는 거잖아요. 할인해서 팔았을 거거든. 걔들 할인해서 팔아갖고 던진단 말입니다. 던지면 개인 주주들이 그 피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갖고 사모펀드에 배를 불리고 그 사모펀드가 배를 불리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여론 조성해야 됩니다, 사실은.